이제 이 강 갈게요. 이 강을 가시면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1강에서 전부 비대칭 상황이 나와요. 전부 비대칭 상황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전부 취득에 뭐가 발생해? 비용이 발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겠더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가니까 정보가 부족하면 여기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 역선택의 딜레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선택의 딜레마. 그러면 보험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험사, 자, 고객에 대한 정보가 많아? 아니면 적어? 적죠? 그래서 고객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보험료를 적용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우리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이 있고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이 있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에선 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인식을 해서 자, 가입의 수가 늘어나겠지?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비싸다 인식을 해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남는 건 얘네들이 남는 거잖아. 그래야 본문에서 가장 상대하기 싫은 뭐라고 나왔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만 이제 고객으로 남게 된다 이 말씀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표준 보험료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차등이 있어 없어? 보험료에 없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동일 금액이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 전제가 뒤에 나오는 문단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3문단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신호발송이다. 자, 네모 때려버리고요. 신호발송 누가 정보를 친 사람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이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숨겨진 특성을 자, 이걸 어떻게 알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숨겨진 특성의 교육 수준이 예로 들어 나왔죠? 교육 수준. 자, 근데 문제는 이 뒤에 보면 뭐가 나왔니? 자, 비리용 문제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교육 수준으로 가보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비용은 절감을 시켜야 돼. 교육, 이 말은 감춰져 있는 정보를 봅시다. 자, 감춰져 있는 정보. 교육 수준이 나오면 비용은 올라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여기에서 비용의 차등 적용이 나오는 거죠. 비용의 차등 적용. 그러면 얘네들이 지원을 당연히 많이 할 거고 얘네들은 지원을 거의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업체는 뭐 하는 거니? 탐색, 추론, 그리고 거래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 관찰, 그리고
출원 그 다음 더하기 거래를 하는데 여기 있는 대목이 바로 신호 발생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로 치면 스카우트 알겠니? 당신과 같은 인재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일에 차등 적용이 없으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비용은 똑같이 물기 때문에 결국 수준이 높든 낮든 쉽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철 출원에 들어가는 회사 측의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래합시다라 얘기했는데 나중에 속았다 이거 알게 되면 물을 수도 없죠? 알겠니?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네들로 딱 혜택을 주고 얘네들만 지원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내가 만일에 학원에다 학원 광고, 강사 광고를 낼 건데 지금은 남녀 차별 없이 교육 수준 뭐 대학 졸업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인서울 알겠니? 딱 제한을 락을 걸어버릴 거야. 걸어버리고 우리는 이 비용과 관련해서도 내가 차이를 둘 거야. 이 사람들은 지원하는데 부담이 없고 인서울이 아닌 사람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하거나 아니면 전용료를 비싸게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예 지원을 안 하겠지. 기분 나빠서라도 지원 안 할 거야. 인서울은 전용료 10,000원인데 여기는 전용료가 50,000원이야. 나라도 지원 안 해. 알겠습니까? 비싸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골라낸다 이 얘기예요. 이게 먼저 나왔고 다음에 우리 A에 나왔잖아. 자 여기 있는 파트 A 수준이 높을수록 비용은 낮아야 된다.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나올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보증제도.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품질이 좋으면 보증기한 늘어나. 품질이 별로면 보증기한이 짧아요. 비례관계죠. 다음 세 번째로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나오는데 네 번째 문단이 뭐? 아예 대놓고 성별 골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별이 뭔가 했더니 자 정보가 부족한 쪽이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은 쪽에게 뭘 주는 거야? 선택지. 그래서 선택지 제공을 하면 여기에서 정보 많은 쪽이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준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 드러냄. 됐지? 그러면 정보가 적은 쪽은 당연히 기업일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많은 건 당연히 우리 개인 고객일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결론 차등 적용해서 위험 요소가 큰 사람은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위험 요소가 작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면 되겠지. 이게 네 번째 문단에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 뭐가 나왔냐? 마무리. 이거 쉽죠? 했더니 자 평가를 이용하는 거야. 평판 구축. 자 평판 볼 것도 없어. 평판 구축이 뭐냐 했더니 별점 가지고 알겠니? 별점, 리뷰 시스템 이런 거. 그래서 리뷰, 평점 뭐 볼 것도 없이.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정보가 적은 쪽은 개인이죠. 개인이 이걸 통해서 정보가 많은 어디를 파악할 수 있어? 회사 또는 가게. 알겠니? 배달의 민족을 우리가 주문할 때 보면 나 햄버거 주말에는 거의 매일 시키거든요. 수업이 풀이라 햄버거 먹기 굉장히 좋은데 M사, L사 뭐 많이 먹어봤거든요. B사 많이 먹어봤는데 리뷰하고 평점만 보고 골라요. 근데 거의 정확해요. M사, L사는요
감자튀김이 더럽게 맛없고요. 가늘어요. 근데 B사 얘네들은 감자튀김이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문제는 뭐냐? 햄버거 자체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해서 먹고 있거든요. 여기 감자튀김이 맛있어요. 굵고 제대로 튀겼구나. 햄버거도 새우버거면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아예 세트로 2개 시켜놓고 하나는 점심, 하나는 저녁. 이 수업 끝나면 하나 먹을 거예요. 그 어때? 나는 그 햄버거 가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알겠지? 그러므로 나는 리뷰와 평점을 이용해서 그 가게의 맛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가 N사인데 알아가지고 니네들이 생각하십시오. 자, N사가 뭐 노브랜드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말이죠. 1번 가보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했을 때 정답이 5번이거든요.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요. 정보가 적은 측이 알겠니? 상대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정보의 적은 측은 어디라 있어? 고객. 알겠습니까? 기업이 아니라 고객. 다음에 2번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설명이야. 정답이 5번인데 항상 유리하게 지워버립니다. 항상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다음 3번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 그래서 기억이 뭐냐 했더니 신호발성이야. 이게 기억이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선별이야. 이게 니은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은 뭐예요? 평판 구축이야. 생각보다 문제 빨리 풀 수 있겠네? 그치? 그래, 정답 확인해보니 4번이야. 뭐야? 동일한 비용 발생 지워버려. 전부 다 뭘 발생시켜? 다 작은 비용을 발생시켜.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팁은 개나 소나 이겁니다. 알겠지? 개나 소나 지원 못하게 막는 거는 비용의 차이를 두는 거다. 대치동에서는요, 공부 잘하잖아요. 수강료가 할인이 돼요. 뭐 100원에도 그런 학원들이 있긴 하지. 공부 잘하면 일부러 장학금도 주고.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됩니다. 강제해버려. 내가 100원에서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보는 거거든? 근데 대치동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애가 하나만 들어도 되는 강의를 2개를 듣고 3개를 듣는단 말이에요. 수학에서 이게 횡포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못하면 수강료가 2배, 3배 늘어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야. 자동을 뒀죠? 그럼 학원에서 노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얘를 하나를 듣고 2개를 듣고 3개를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용이 비싸지니까 얘는 너무 비싸요 하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다고. 소위 어장관리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장관리에서 좀 싸게 수강료를 받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겐 일부러 과도한 수강료 액수를 제시하여서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알겠니? 우리 학원은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평등주의자인 저 박애주의자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애들만 뽑겠다 하면 난 전교권 수강료 한 달 할인 뭐 이렇게 이벤트를 걸어버리겠지. 그럼 다 오거든요. 우리 학원 이미지상 여기는 많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국어학원이야. 근데 거기에다 공부까지 잘하면 수강료까지 할인된대. 안 오겠냐? 다 온다. 자, 그 다음 거 뭐 볼래? 4번 그러니까 3번 문제 팁은 내가 방금 뭐랬어요? 동일한 비용은 개나 소나. 알겠습니까? 작은 비용이 골라내는 특징, 골라내는 효과가 있다. 다음 4번 A 결론 돈이야. 돈 몇 번? 5번 밑줄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때? 결론 이것도 개나 소나 이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지. 인서울
그것도 국문과 졸업한 학생만 내가 뽑겠습니다 하면 선별적으로 내가 골라내는 거잖아. 다음에 5번 보자. 자, 두 번째 줄 밑줄 평균적 사고율 밑줄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서 바꿨대. 끝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운전 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밑줄 쫙 그으면 이거는 강제적 사항이에요. 분명히 본문에서는 자율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과 다른 내용이 나왔구나. 이 차이점을 깨닫고 그러다 보니 일단 4번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 얘기해야죠.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고위험 이게 아니죠? 저위험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자발적 아니에요. 지금 지우고 강제적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할 때에는 고위험 고객들은 알아가지고 포기한다. 알겠습니까? 강제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 약관 하나 더 넣을 거야. 사실과 다른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면 당연히 다들 고위험군은 속이고 싶어도 속이지 못하니 아예 포기하겠죠. 간단한 얘기야. 결론 이 사회 지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 돈이 더 돈. 이 얘기. 자, 3강으로 가자.